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5, 코스닥이 3.76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 이유는 간밤 미국 증시의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 경기 침체 공부에 풀썩 주저앉았다. 나스닥 3.1% 하락. 명분은 미국 제조업 PMI였다. 예상치보다 찔끔 하락이 나왔어.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 라고 미디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요, 침체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경기 폭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경기 침체 가는 과정을 가면서 시장을 버블로 계속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버블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버블도 끝이 나겠지요.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개인이 아닙니다. 세력과 기관들이라는 거. 그렇게 시장을 수급으로서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통제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대한민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미 증시가 1.51, 다우가 나스닥이 3.16, S&P가 2.12, 니케이가 4.24, 상해와 항생은 각각 0.67, 1.16. 오늘 영국, 프랑스, 독일 또 현재 0.61, 0.89, 0.89 하락 중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파란불이었죠. 그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 미국 제조업 PMI에 바로 예상치보다 하락 갖다 붙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요소가 불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제 기준으로 8월 5일 날 바로 엔캐리디 투쟁서 청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블랙 먼데이였죠. 빠르게 미 증시도 회복을 했습니다. 유럽도 빠르게 회복했고요. 나스닥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해외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스톡스죠? 지금 월봉인데요. 요만큼 하락해 있고요. 자, 그 다음 독일. 독일도 마찬가지죠. 고점권에서 거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 이게 하락입니까? 월봉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 S&P도 마찬가지로 매우 고점권에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왜?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테크 지수들이 빠그러졌었죠. 변동성을 겪었지만 그래도 고점권에 잘 있어.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얼마든지 보여왔다는 거. 다시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케이도 빠르게 회복했지만 월봉 기준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죠. 음봉을 쳐줬다. 하지만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만도 반도체 국가이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동안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성을 겪으면서 파동을 겪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이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 거래량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특히 여기 이 구간은 어디죠? 바로 기관과 세력들입니다. 이 구간은 어디였죠? 이 구간은 개인들이었다. 동학 개미운동, 미국은 로미로드 운동.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 동안 개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흔들기가 이어지겠지요. 대한민국 증시는 오른 것도 없지만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 증시가 원래 펀더멘털이 약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지표를 보시게 되면 원하는 약세였습니다. 달러 또한 강세였죠. 찔끔 미 국채금리, 미 국제유가는 하락해서 좀 이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걸 또 하락하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말을 붙일 겁니다. 허나 하락돼 있다. 미 국채금리 또한 하락을 좀 나왔죠. 하루 동안에 하락이 나왔고요.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허나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 일정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소화하고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시차가 발생하겠죠. 자, 실시간 지수 선물입니다. 다우가 0.19, S&P가 0.29, 나스닥이 0.46, 러셀이 0.49 하락 중입니다. 이게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중에 급락은 나올 수가 있어. 허나 급락이 나오더라도 변동폭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의 방향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를 볼 텐데요. 셀트리온도 주가가 3%대가 밀렸더라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45 제약이 2.75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이 밀리니까 이때다 싶어서 밀었죠. 허나 많이 밀지 못할 겁니다. 밀면 또 끌어올릴 거야. 이전과는 다르다. 숫자가 다가온다. 시장에 밀리니까 뒤로 밀어봤겠죠. 허나 이전처럼 끝까지 밀지 못한다. 이 구간을 뚫었다.
허나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밀면 바로 또 끌어올릴 거예요. 시장이 밀렸잖아요. 시장이 회복을 하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개인 창구 당연히 보이겠죠? 오늘 이전과는 다르게 하락이 나왔는데 개인 창구 차명을 통해서 플러스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독특한 상황이죠? 자, 삼성 늘 보였던 창구입니다. 신한은 오늘 좀 안 보이네요. 이들의 흔들기도 저는 끝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구의 흐름과도 이전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그동안은 개인 창구를 통해서 플러스가 나왔어야 돼. 허나 오늘 개인 창구 통해서 24,000주, 외국계는 41,000주. 특이하죠? 기간은 66,000주 매도가 나왔다. 그중 금융투자가 대부분을 담당했고요. 53,000주, 연기금은 약 19,500주를 매수했습니다. 한 달 기준 71만 주 중에서 연기금이 50만 주를 담당했고요. 투신이 13만 주를 담당했습니다. 개인은 플러스 한 달 기준 85,000주, 외국계는 90만 주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개인이건 외국기관, 기관기관 그들이 다 통지해 왔습니다. 이전과는 살짝 다른 흐름이네요. 이제 밀었기 때문에 끌어올릴 겁니다. 시장이 흘러서 많이 밀어봤지만 결국 끌어올릴 거라는 거. 이전처럼 데리고 노는 시간도 저는 끝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주조건은 154만 4천주, 2만 3천주 늘었습니다. 찔끔 늘었고요. 오늘 셀트리온에 또한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26조 원 잭팟 터지나. 셀트리온, 영국에서 스테키만 허가 획득하였습니다. 국내, 캐나다, 유럽에 이어서 영국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 글로벌 주요 진출을 잇따라 승인을 받고요. 강력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보하였다. 영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경쟁력 확대 전망. 결국 뭐죠? 시장 규모가 약 26조 원이다. 여기에 시장 허가를 받았다는 거. 숫자가 다가옵니다. 직판으로서 이제는 셀트리온 숫자가 3조 5천억, 3조 6천억 원. 내년도에 5조에서 6조입니다. 이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오겠지요. 그럼 뭐죠? 성장의 정체가 됐다가 다시 성장이 증명이 되겠죠. 세 번째 폭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어가면서 개인들의 피를 말리는 전략이 진행되겠지요. 허나 중요한 건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 흔들거리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제 많이 밀지도 못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계속해서 버블이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흔들거림 없이 목적지까지 1차 목표는 바로 세 번째 폭등 구간 전고점 돌파입니다.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저는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지는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해지하죠. 그리고 그 해지했던 시간이 이제는 온다는 거. 공매도 하락비가 와도 막지 못한다는 거. 평상시와 똑같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